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마돌이 BTS, 블랙핑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K-팝 세계관이 무대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려 퇴마 콘셉트의 K-팝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한 OTT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찍으면서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 OST가 인기입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처음 8위로 진입한 뒤 2위까지 올랐습니다. 앨범 유닛 판매량도 전주보다 21% 뛰어올라 무려 7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빌보드는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이후 처음으로 발매 후 주차가 지날수록 판매량이 증가한 OST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한 편이 글로벌 차트를 흔들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덕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K 굿즈도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하나가 뜨니까 굿즈도 줄줄이 해외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K굿즈 역직구 거래량이 1년 새 78% 급증, 거래액도 56%나 뛰었는데요. 주요 구매처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순입니다. 팔린 품목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오르골, 간 모양 볼펜, 민화 콘셉트 에어팟 케이스까지 이게 팔릴까 싶을 정도의 전통 아이템이 글로벌 입소문을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애니메이션 역시 한국 설화와 전통 문화 디테일이 깊이 있게 녹여낸 만큼 극중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굿즈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말 그대로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석 달 새 통신사 번호 이동이 무려 118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2.1%가 통신사를 바꾼 셈인데요. 특히 SK텔레콤에서 빠져나간 고객이 약 79만 명에 달하고 이 중 KT로 42만 명, LG U+로 37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순 이탈 기준으로는 SKT가 약 57만 명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40에서 39%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약정 위약금을 면제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기존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해킹 사태 책임을 감안해 면제하면서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이라 본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그 수치가 궁금했는데 김수빈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신제품 출시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이른바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요. 예. 앞으로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책정해도 굳이 공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다르게 주는 게 가능해져서 각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도 더 유연해질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조건만 잘 맞으면 최신 폰을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긴 건데요. 여기에 삼성 갤럭시와 애플 신제품까지 연달아 출시가 되면 통신사들 프로모션 경쟁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번 갤럭시 신작 사전 예약은 단통법 폐지 전 마지막으로 공시 지원금이 적용되는 모델이라 최대 50만 원까지 공시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감성 통장인데 돈을 예치하는 통장에 감성이 붙었습니다. 어떤 통장인가요? 네, 요즘 은행권에서도 주목하는 키워드 바로 감성입니다. 이자 혜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저격하는 통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 앱이나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동해 포인트를 쌓거나 잔돈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입출금 통장들이 대표적입니다. 간편결제 앱과 연결해 충전금에 이자를 주고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통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금융기업과 협업한 이색 통장들이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통장의 경우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로 집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왜 은행들이 이런 이색 통장들을 출시하는지 그 배경도 짚어주시죠. 네, 금융에서도 이 브랜드 경험이란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성형 통장은 단순히 상품을 넘어 앱 체류하는 시간이랑 로그인 빈도를 늘리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특정 취향 커뮤니티와 팬덤층을 따라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데요. 그 결과 한정판 감성 통장은 수십만 좌 단위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즉, 이 시대에겐 통장도 나를 표현하는 도구인 만큼 정체성과 소속감을 짚는 감성 전략이
이제는 수익과 직결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유튜버 세금 저격입니다. 과세 당국이 유튜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진 만큼 과세 당국도 본격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만 총 236억 원, 인당 평균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가세액은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총 56억 원에서 지난해 89억 원으로 불었는데요. 지난해 한 명당 부가세액은 평균 4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인터넷 방송, 딥페이크 도박, 사이버 해커 유튜버 등 총 17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단순 유튜브 수익뿐 아니라 해당 유튜버가 벌인 모든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 겁니다. 네, 유튜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른바 유튜버 세금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방송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놓고 후원금이나 자율 구독료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슈퍼챗이나 유료 구독료처럼 플랫폼을 통해 받는 수익뿐 아니라 이런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예. 또 유튜버, BJ 크리에이터처럼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BJ는 수익이 연 100억 원을 넘는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통계는 지방국세청 조사만 포함된 것이고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클 거란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